뻐근한 목 때문에 고생하시나요? 이유 없이 찾아오는 목경추 디스크.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사실, 정보톡 재미톡에서 알아봅니다. 네, 정보톡 재미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께서는 목이 아픈 경우에 어떤 생각하시나요? 나 이거 목 디스크가 아닐까?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목이 아프지?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이 대체의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쑥뜸으로 목 경추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오늘 자세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. 건강 쑥뜸방의 박교 원장님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요 이 대체의학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대체의학이라고 하더라고요. 종자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한국의 씨앗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새로운 식물들 발견해내는 채집 과정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이 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한국의 그런 식물 아닌가요? 그렇죠. 네. 저도 쑥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와요. 네. 네, 만들어 갖고 오는데 이 대체의학의 전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저는 이래요. 현대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의 소관이고 이 대체의학은 뿌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이 조상님들이고 수백 년,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은 대체의학이 그야말로 임상 검증은 다 거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. 네. 네. 왜 그러냐면은 네. 이 대체의학들은 웬만한 거 빼놓고는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대체의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용을 하면은 안 돼요. 네. 남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또 옵니다. 대체의학이라 하더라도. 네. 그 대체의학도 어떠한 그 오랜 전통과 그 모든 그거를 다 겪은 그러한 것은 믿을만 해요. 그리고 그 대체의학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모든 연륜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믿을만 한 겁니다. 근데 그러니까요. 모든 거는 네. 소비자, 즉 환자들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. 뭐 의사라고 해서 어떠한 그 진료 행위를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. 경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거는 그 환자, 소비자가 잘 선택해서 찾아야죠. 제가 이렇게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요,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그 대체의학을 연구하시는 원장님 같은 분들께서 다 이렇게 재래시장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면서 뭐 도라지, 쑥,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다 표본을 채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쵸. 그거를 알아야만이 뭐를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무엇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항상 책임이 따라요. 네. 그래서 요즘하게는 이 어떤 것 자연 그야말로 웰빙이라고들 요새 많이 하는데 네. 무조건 또 웰빙이 좋은 거는 결코 아니에요. 그래서 웰빙도 웰빙 나름이고 네. 거기서 무엇을 자기가 선택하고 무엇을 자기가 취득했을 때 네. 거기서 어떠한 것이 내 몸에 맞는지. 네,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렇군요. 이 쑥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연구를 하셨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쑥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죠. 많이 있죠. 네.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. 제가 이 쑥을 행하면서도 네. 한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네. 제가 맨 처음에 이 쑥뜸방을 오픈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고생을 했습니다. 그러셨어요? 네. 어느 누가 뭐 하여튼 좀 장난을 해가지고 하여튼 이 미국의 각 기관이라는 기관에선 다 왔었어요. 네. 하다못해 뭐 미국의
그 특수기관에서까지 나와서 뭐 워카발 한 20명이 들어와서 설친 적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 1년 동안 제가 겪었습니다. 네. 그렇듯이 이 쑥뜸을 하려면은 쑥뜸이든지 뭐든지 그래요. 자기가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어떠한 누구한테 행했을 때 자신이 있어야 돼요. 저는 지금도 항상 어떤 자세로 하냐 하면은 네. 누구든지 만약에 의심이 난다면은 언제든지 나하고 토론하자 저는 그럽니다. 아니면은 언제든지 임상할 준비는 좀 돼 있어요. 임상을 해서 누가 옳은지 예? 그거를 판별하면은 깨끗한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그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두통에 대해서 그 네.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그런데 목경추의 그 통증. 그렇죠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, 벌써 뭐 시간이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지나갔는데, 그래도 원장님, 이 목경추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렇죠? 목경추도 중요하죠. 네. 왜 목경추는 이 뇌로 올라가는 모든 인간의 혈과 기가 뇌로 올라가는 통로예요. 그리고 목은 이게 굉장한 많은 각도로 움직이는 게 목경추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목경추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뇌출혈과 뇌일혈이에요. 그 밖에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은 뭐 두통이라든가 어떠한 어깨 결림이라든가 손발의 저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 한 7, 80%이 목경추에서 유발을 하게 됩니다. 목경추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먼저 두통이 오고 어지럼증이 오고 귀에 이상도 오고 입에 이상도 와요. 목경추는. 네. 그리고 눈에 이상도 오고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경추는 그냥 웬만해서 넘어가는 상황은 아니에요. 아니고 네. 이 목경추가 이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도 또 가끔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네, 많죠. 그것도 네. 한 80%는 목경추에서 와요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목경추인데 목경추에 이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야말로 7, 80%는 어깨에 문제가 온다든가 손발에 문제가 옵니다. 그러니까 목경추는 어느 누구나가 빨리 이상이 있을 때 특히 교통사고 나면은 8, 90%는 목경추에 다치게 돼 있어요. 네. 네,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은 일찍 목경추를 빨리빨리 해주시게 되면은 더 큰 부작용은 없어집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희가 이 목경추에 대해서, 목경추를 쑥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 못 드렸잖아요, 원장님. 네. 예.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게요. 네, 그러세요. 네. 그리고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많죠. 쑥뜸으로. 목경추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. 네.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목경추의 통증을 어떤 식으로 쑥뜸으로 해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 오늘 시간 네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